김민재 미쳤다. 주급 사실상 4억 7천 실화? 독일 최고 구단이 김민재 영입에 EPL 역대 최고 센터백 주급 넘어버린 진짜 이유. 김민재, 27 나폴리, 위 바이에른 뮌헨, 독일, 이적 조건이 공개됐다. 5년간 보장되는 연봉, 에이전트 수수료 등 모든 조건을 더하면 무려 1억 4,700만 유로. 2,061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다. 프랑스 RMC 스포르는 20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며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여전히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위해 드리는 이적료와 연봉, 에이전트 수수료 등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는 7월 첫 2주만 유효한 4,700만 유로, 약 659억 원, 위 바이아웃, 이적 허용 금액이다. 여기에 5년간 매년 1,700만 유로, 약 239억 원, 위 연봉을 보장한다. 이적이 성사되면 에이전트 수수료로만 1,500만 유로, 약 211억 원 이상이 발생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도됐던 내용과 비교하면 이적료는 다소 낮아졌지만 연봉은 최고 수준으로 훌쩍 올랐다. 5년간 보장되는 연봉 총액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더하면 김민재 영입에만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한 셈이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김민재 영입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아웃을 통한 이적인 만큼 이적료를 두고 구단 간 협상 테이블을 차릴 필요는 없고 오직 개인 조건에 따른 김민재의 선택만이 중요하다. 큰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의 연봉과 계약 기간 등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럽 이적 시장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도 같은 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영입이 가장 유력하다. 이미 이적은 거의 성사됐고 이번 주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상황과 크게 바뀐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로마노 기자는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간 5년 계약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로운 오퍼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그동안 김민재 이적설이 가장 뜨거웠던 구단은 맨유였다. 7월 1일에 이적이 공식화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다만 최근 구단 인수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김민재 영입 협상도 지지부진해졌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거액의 연봉 등을 제안하면서 김민재 영입도 급물살을 탔다. 김민재 스스로 이뤄낸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는 나폴리 이적 첫 시즌 만에 팀의 세리에 A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고 나아가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의 영예까지 안았다. 스스로 유럽에서 가장 주목하는 수비수로 성장했다. 덕분에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팀이자 물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초대형 이적 제안을 받게 됐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 김민재 뮌헨 이적은 점점 현실화.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 포함, 파트너는 김민재, 나폴리, 위 차기 행선지로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그와 호흡을 맞출 선수들도 주목될 정도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0일 한국 시간 2023-2024 시즌 뮌헨의 예상 라인업을 공개했다. 김민재가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이번 여름 나폴리와 결별이 사실상 유력하다. 차기 행선지로 뮌헨이 유력하다. 김민재와 호흡을 맞출 파트너는 기존 주전이 마티아스 데 리흐트다. 데 리흐트는 아약스와 유벤투스, 뮌헨까지 최고의 수비력으로 확실한 주전 자리를 굳힌 상태다. 또한 포백 중 한 자리는 손흥민의 전 동료 카일 워커, 바이에른 뮌헨도 포함되어 있다. 워커 역시 최근 뮌헨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뮌헨은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칠 뻔했지만 최종전에서 극적인 승리로 리그 우승을 이뤄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콜라트 라이머를 영입했고 김민재와 워커, 제2위 엘링 홀란이라 불리는 라스무스 화이룬, 아탈란타 영입도 앞두고 있다.
3. 구속 전환, 손준호. 중공안 수사 장기화 가능성 위 화살표. 외교부, 추가 영사 면담 계획.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대표, 손준호, 산동 타이산, 돕기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손준호가 중국 측에 구금된 이래 현지 공관 직원이 3차례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 앞으로 추가 영사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손준호가 구금된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인권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지 공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형사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항국의 조사를 받아 큰 충격을 줬다. 손준호는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출국정지 조치를 받으며 공안에 붙잡혔다. 형사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수사다. 수사 주체가 랴오닝성 공안 당국인 까닭에 손준호는 체류 지역인 산동성에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중국 공안은 지난 17일 그에 대한 형사구류 기한이 만료된 후 구속, 체포, 수사로 전환했다. 구속수사 전환은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뜻한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 구속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손준호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구체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손준호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는지와 관련해 전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 역시 이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손준호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 혹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로 거론됐다. 중국 축구계는 현재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산동 소속의 제중교포 선수 진징따오가 지난 3월 중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오웨이 전 산동 감독도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구금 이후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이 그를 면담했으나 사건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접견인 만큼 영사나 손준호 모두 혐의에 대해 말을 나누지 못했다. 대신 건강 상태는 괜찮다는 정도만 파악했다. 사태를 주시하던 대한축구협회도 현장 상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급파했으나 큰 소득 없이 돌아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소득은 없었다. 손준호 개인 변호사도 축구협회 측에 접견 요청을 꺼렸다. 중국 축구협회 측도 얘기해 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손준호가 정식 구속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손준호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인 저우카이 시안도 6일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위반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다. 손준호가 산둥으로 이적한 이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저우카이 시안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만큼 그의 수사 결과가 손준호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기소가 이뤄지거나 재판에 들어가야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2개월가량이 걸리지만 중대 사안일 경우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하필이면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손준호의 선수 생활이 기로에 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1992년생 손준호는 한창 그라운드를 누벼야 할 나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피로까지 쌓이는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